자, 시험 시기 차 한 잔 드셨죠? 그러니까 기지개도 펴시고 이제 차 한 잔도 드시고 그리고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끊어놨다가 일단 다시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 시기인데요.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솔직히 시험에 대한 부분은 잘 출제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볍게 이제 우리가 자격 시험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해만 좀 해두시는데, 자, 시험의 시기예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럼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격 시험 1회 있죠.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에 있었어요. 9월 22일 날 있었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1회 시험이 1985년도 9월 달에 있었는데 1985년도 제가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1학년은 초등학생 1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학년이 있죠. 초등학생은 아니었겠죠. 생긴 걸 봐서. 그래서 어쨌든 1학년이었습니다. 이때 1회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 85년도 9월 달에 지금 1회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른 계산해도 33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33회 시험이 2022년도 시험이죠,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단순 계산해도 약 37년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이 이게 37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7, 8, 9회 이때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치렀는데 그때는 2년에 한 번 치르면서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현재는 계속 절대평가로 매년 시험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리고 시험의 방법은 현재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과목을 말씀드렸듯이 1차 과목은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그다음에 2차 과목은 우리 과목,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2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시험을 다른 날에 1차, 2차를 다른 날에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 시행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때 다른 날의 시험을 볼 때는 구분 시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면 2차 시험의 자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따로따로 다른 날 본다. 1, 2차를 따로따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의 방법이 1차 시험은 선택형 원칙이에요. 그럼 선택형이란 말은 5개 중에 지문 5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문제. 이게 선택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있잖아요. 따로따로 보잖아요. 그럼 2차 시험은 논문형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논문형을 원칙을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논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논문형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보게 되면 논문형이 원칙이다. 2차는. 그럼 시험이 참 재밌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1차를, 시험을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같은 날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같은 날에 1차, 2차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이때 2차 시험도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차 시험의 방법이라는 게 선택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시험이 모두 같은 날에 봤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서부터 계속 시험을 1, 2차를 구분하되 같은 날에 봤다. 1, 2차를 따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갖고 2차 시험 역시 계속 선택형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시험을 따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지금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차, 2차를 같은 날에 봤는데 1차 시험이 예를 들어서 과락이라고 있죠. 과락이라는 게 있는데 과락은 40점 미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40점 미만 점수 나온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탈락이에요. 탈락인데 1차 시험을 내가 평균을 같은 날에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을 50점 맞았어요. 그럼 2차 시험을 만약에 평균 70점을 맞았다. 2차 시험을. 그럼 이분 합격이냐?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의 시험을 봤을 때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그랬어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불합격이에요. 이때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려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면 또 아니면
근데 차수별로는 점수를 빌릴 수 없어요. 1차 평균, 2차 평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럼 또 이 경우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1차는 불합격한 걸로 하고 2차는 합격한 걸로 하고 그리고 1차만 다시 보기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는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 2차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1, 2차 구분 없이 그냥 5과목 흔들어 가지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합격자가 그러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1차, 2차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간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1차를 넘어와야지만 2차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면제인데 이 시험의 면제에 대해서는요. 1차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는데 이게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에요. 다음 회 시험이에요. 우린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니까 다음 연도나 다음 회나 같은 말 아니냐. 그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왜 그러냐면 왜 다음 회를 못을 박았냐면요. 시험을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3회에서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럼 34회 때 1차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2차만 보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일단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거는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34회 때 이분이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럼 35회 때 면제하느냐? 아니에요.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냅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15회 추가 시험 있죠? 15회 추가 시험 때 1차를 합격하신 분이 조금 손해봤죠. 15회 추가 시험이 5월 달에 있었어요. 그해. 같은 해 16회가 있었죠. 그 16회 시험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5개월 만에 2차 시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조금 불리했죠. 그때는.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는 요 내용이 없거든요. 요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근데 기본서가 나중에 나오면 기본서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 두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제도는 알고 가야 되니까 합격자 결정을 좀만 더 들여다보죠.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그 시험을 그래서 1차와 2차 같은 날에 지금 다 현재 보고 있다고 그랬고요. 1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험을 언제 보고 있냐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5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험이 원래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봤었죠. 근데 15회 시험 이후에는 시험을 지금 어떻게 치렀냐면 계속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봐왔다가 요즘 일요일은 이제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로 당겼죠. 그래갖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래갖고 그 시험이요. 오후 4시 20분에 끝나요. 오후 4시 20분에.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9시까지 입시를 하고 오후 4시 20분에 이제 2차 시험까지 최종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1차 시험은 2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이렇게 개론이 있는데 민법 40문제, 개론 40문제예요. 그래갖고 합쳐서 80문제죠. 요 80문제를 100분 동안 시험을 봐요. 100분.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100분간 봅니다. 80문제를. 원래 한 문제당 1분이었어요. 배정된 게. 1분이었는데 1분을 주다 보니까 또 시험이 중장년층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다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문제를 80분에 풀다 보니까요. 문제를 다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한 70분 정도까지 풀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과목당 10분씩을 더 줘요. 그래갖고 이제 40문제 과목은 50분. 이렇게 이제 더 줘가지고 민법 40문제, 개론 40문제니까 50분씩 줘가지고 100분간 논스톱으로 시험을 봅니다. 1시간 40분 동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1차 시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시간 50분 정도를 쉬어요. 1시간 50분 정도를 쉬고 이제 점심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시간 50분 정도 쉬고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2차 시험도 원래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2차 시험은 지금 현재 우리 공인인사 법령이 있고 부동산 공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공시법과 세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같은 이제 1시간으로 같이 보는데 이게 원래 그러면 40문제고 우리 과목이 공법도 40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공시법 있잖아요. 공시법은 두 개의 법이 있죠.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텐데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전에 이제 지적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공시법에서 24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12개, 공간정보법에서 12개 갖고 24개고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제 16개가 출제돼요. 그래서 합쳐서 이 과목은 이제 40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120문제잖아요. 그래갖고 이 120문제를 원래 150분 동안 논술로 왔었어요. 150분 동안. 그럼 150분이면 2시간 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리적인 현상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150분 동안 논술로 온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이렇게 시행된 게 한 4년 됐죠? 4년 됐는데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쪼갰어요. 2차 시험은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교시를 우리 과목하고 공법을 우리 공인인사법하고 공법을 이렇게 두 과목을 묶어가지고 1교시, 2차 1교시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100분간 80문제를 이제 시험을 보게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1교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식을 갖죠. 역시 휴식을 갖고 한 50분 동안 쉬어요. 쉰 다음에 2교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2교시가 바로 이제 공시세법이에요. 그래가지고 50분간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당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오후 4시 20분에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현재 시험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은 말씀드렸듯이 과락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합격자 따로, 2차 합격자 따로 정하거든요. 이렇게 정하는데 1차에 남는 여수를 2차에, 2차에 남는 여수를 1차에 빌릴 수는 없습니다. 빌릴 수는 없고요. 이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왔다. 즉 한 과목이라도 37.5점 여기까지 맞은 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이고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되고 이 중에 1차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고요. 2차도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에요.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일에 지금 시험을 1, 2차를 같이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1차 시험은 다음 회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 우리가 지금 시작 단계 아닙니까? 시작 단계인데, 여기서 참고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공인인사법, 우리 과목이 지금 공인인사법입니다. 그러면 2차 시험에 있어갖고 우리 과목, 우리 공인인사법을 만약에 시험에서 60점을 득점했다. 60점을. 그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 그러시죠?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지, 뭔 얘기야. 근데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인사법을 만약에 시험에서 60점 득점했잖아요? 이분은 100% 불합격이에요. 1%의 가능성도 없다 보시면 돼요. 15회 시험처럼 이상한 시험이 아닌 이상은 우리 과목 60점 득점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개사법을, 공인인사법을 만약 60점 득점하도록 공부를 했다면 공법이 상대적으로 2차에서는 어려워요.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 딱 법이 딱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을 절대 60점 득점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목 60점 맞고 합격하셨다는 분은 거의 보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 60점 맞고 만약에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럼 이분은 나라를 구한 거예요. 조상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0점을 올려볼까요? 70점을 맞았다. 그럼 우리 과목 70점 득점만 합격할 수 있느냐? 조상이 독립군을 했다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못한다고 봐야 돼요. 70점도.
그러니까 우리 과목을 70점 정도 득점할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공법이나 공시세법에서 득점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합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70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득점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점 이상 득점해야 되겠습니까?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경향은요, 우리 과목을 80점 득점을 못했잖아요. 그럼 거의 불합격으로 가요. 75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75점도. 그래서요, 우리 과목은 결국 득점 목표가 몇 점? 80점 이상을 득점하시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강의를 좀 만만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80점 이상을 이제 득점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80점 득점하도록 하도록 한다면 저는 수업 자체를 90점 이상의 내용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요, 빼먹을 데가 없어요.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뭐 공법이나 부동산학 개론이나 뭐 세법이나 뭐 공시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이 부분은 시험에 뭐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5년에 한 번 내는 부분이라 또 반드시 커버해야 됩니다.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그럼 시험에서요, 80점 이상을 득점을 한다. 그럼 몇 개 맞춰야 돼요? 40개 중에? 계산해 보세요. 얼른. 32개죠? 32개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80점입니다. 딱 32개 맞추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 합격자들은 대다수 32개 이상을 득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득점을 해야지 2차를 무난하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1차 과목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은요, 두 과목이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민법 같은 경우는 특히요,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고 다시 읽어봐도 모르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민법 선생은 아니지만 이제 민법, 저도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민법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이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래서 이제 법을 그래서 전공했는데, 근데 합격은 못했습니다. 공인인사 자격시험은 물론 합격을 했는데 사법시험을 합격 못했는데 그 민법은 제 경험에 따르면요, 그런 과목이에요. 연못에 눈 내린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연못에 눈 내린다. 그러니까 민법 과목이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못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티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계속 연못에 녹아버리죠? 이렇게. 근데 밤새 눈이 내렸어요. 밤새. 그럼 이제 밤새 눈이 내리면 이게 더 이상 눈이 녹아들질 못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면에 살짝 얼기 시작하면서 눈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쭉쭉 쌓여요. 민법 과목이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과목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티가 안 나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티가 안 납니다. 근데요, 계속 쏟아붓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표면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쭉쭉쭉 상향됩니다. 그래서요, 1차 과목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력이 여기가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또 투자했어요. 투자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내가 실력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과목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1차 과목이 그래요. 소양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1차 과목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보면 아셔요. 이거를 1차는 그래서 끝까지 속을 새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시험에 5과목 통틀었을 때 전체 공부량으로 따지면요, 10시간으로 따지잖아요. 전체 10시간 기준했을 때 약 7시간을 일자에 투자해요. 7시간을. 왜 그러냐면 2차는 결국은요, 우리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는 우리 과목이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80점이라는 게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이건 적은 점수 아닙니다. 절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과목을 충분히 우리는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이 과목을. 그래서 2차는 지금 현재 우리 과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1차만 넘어오면 2차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1차만 넘어오라 이거죠. 그럼 2차는 제가 책임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득점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2차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 2차 과목은 이제 하는 순간서부터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2차 과목은. 그래서 1차와 2차의 특징이 공부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차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강의를 출발하고 있으니까 제가 당부컨대 제 과목은요. 사실 시험 공부라는 게 수업을 듣고 바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기억이 제일 오래 가요. 근데 제 과목은 복습하라는 말씀도 잘 안 드려요. 그냥 수업만 따라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시간에 내 과목 공인중개사법을 복습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민법을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민법이 어려운 과목이고 시간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2차 과목은 수업을 쫙 듣다가 어차피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할 것들 암기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나중에 쫙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내년도 한 5월 달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6월 달까지, 이때까지는 1차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그만큼 1차의 비중이 요즘 시험이 1차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일순환하고, 그러니까 기초가 지나고 기본 이론 끝나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 과목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시면 돼.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순환이 되시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다음 순환을 돌면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또 해소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모르겠으면 이제 게시판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되죠. 그래갖고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지금은 좋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과목은 80점 이상 득점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말이에요. 이제 합격자 라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6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대에 가장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을 하거나 한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불합격생 물어보면요. 2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 3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 이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대가 가장 많이 걸려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1차 과목을 평균 90점을 맞고 합격을 했다. 2차 과목을 평균 90점을 맞고 합격했다. 이럴 필요 없잖아 이거.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기억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맞추고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많은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문제는 이제 1차를 넘어오면 2차 과목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득점을 하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내가 이제 복습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장거리를 시작했어요. 지금 마라톤을 사실 시작한 겁니다. 장거리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이제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시고 제 과목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리부터.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 현재 없는 내용이었지만 일단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이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출제위원인데요. 이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로 되어 있죠. 출제위원의 개념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현재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은행식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럼 우리 과목 출제위원들을 조용히 위촉을 해요. 출제해달라.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위촉이 됐다. 출제위원으로. 그래갖고 문제를 뭐 40문제씩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B한테는 30문제만 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위촉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다른 선별위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D라는 요 선별위원이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40문제, 여기 30문제, 여기 20문제를 냈다. 그럼 토탈 90문제 아닙니까? 그럼 90문제 중에서 이 위원이 40문제를 골라내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 40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이 되거든요. 보는데 지금 현재 문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모의 테스트를 해요. 이 40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 모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 테스트 참가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시험을 미리 누군가가 먼저 본다는 얘기죠. 미리 먼저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가장 적정하겠어요? 모의 테스트 참가자로는 전년도 합격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33회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32회 합격생 중에 성적 우수자들, 이런 분들을 산업인력공단이 조용히 차출해요. 한 30명 정도 차출하죠. 차출을 해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보기 9일 전에 이제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모의 테스트를 쭉 한 다음에 잘못된 문제, 난이도 이거 다 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요,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학원 강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출제위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학 교수진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조용히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 유출 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출제위원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5년간 위촉 금지예요. 물론 형법상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됨과 동시에 우리 법상으로는 5년간 위원으로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이분은 위촉 금지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시험 공고로 내려가 볼까요? 지금 현재 교재 37쪽이죠. 그럼 시험 공고. 지금 현재 시험 공고는요,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계략상 공고라고 그래요. 그럼 계략상 공고에서는 시험의 일시, 시험의 방법, 요것을 공고하죠. 근데 이미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시험의 일시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되고 33회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방법,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요, 대강의 윤곽이 잡혀요. 33회 시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거든요. 보고할 때 공인인사 자격시험 언제 보겠다, 이게 보고돼요. 그래가지고 시험의 계략상 공고는 일단은 우리 법상으로는 2월 말일까지 하게 됐어요.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 2월 말일까지는 이제 우리 계약상 공고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의 일시와 방법을 계략상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걸 산업인력공단은 계략상 공고를 예정 공고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세부상 공고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이거는 확정 공고라고 산업인력공단은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7월 25일 정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요, 7월 25일 날 정도에 세부 공고가 나옵니다. 이때는 응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모두 공고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2번 나간다는 거. 세부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한다더라. 이렇게만 이제 참고하시고, 어디다 하냐면요, 신문, 방송, 광고, 관보라는 게 있죠. 이게 행정기관에 쓰는 잡지거든요. 공법 시간에 이거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래서 일간신문이라든가 관보라든가 방송 중 하나에서 공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큐넷이라고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거 큐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시험 공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응시 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25일 날 세부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8월 지금 중순이죠. 그러니까 8월 중순쯤에 5일간 인터넷 접수, 원서 접수를 해요. 5일간. 그래갖고 추가 접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간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 원서 접수할 때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데, 이때는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회 때까지는 수수료가, 응시수료가 계속 1, 2차 동시응생 28,000원이었죠. 1차만 응시하시면 13,700원, 2차만 응시하시면 14,3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28,000원을 응시수로 내고 있고요. 만약에 응시의사를 접수를 했는데 내가 시험 보는 날 일이 생겨서 못 보게 됐다, 시험을. 그럼 응시의사를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 반납을 해줍니다. 일부를 반납해줘요. 그러니까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일 우리가 접수 의사를 철회했을 때 그 반납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그러면 거기 37쪽 맨 밑에 지금 합격자 결정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그 간략하게 지금 이 내용을 도표로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격증 교부가 나옵니다. 교재 38쪽이죠. 이 자격증 교부에 대한 사항은 합격자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월 지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요, 그 11월 말이나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그러니까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 정도에 합격자 공고를 합니다. 합격자 공고를 하는데, 합격자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합격자 공고가 되면 자격증 교부해야 되겠죠. 그럼 자격증 교부를 하는데, 이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가 된 날로부터 1월입니다. 1월.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되도록 숫자들을 한 번쯤 이제 기억을 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물론 공법에 비하면요, 우리 과목 숫자는 아주 장난입니다. 장난인데, 그래서 1월 내에 합격자 공고로부터 자격증 교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합격자 공고가 12월 초나 뭐 11월 말쯤에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12월 초예요. 그래서 12월 1일이나 뭐 2일쯤 이쯤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한 달 내 자격증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녹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청 찾아가야 되죠. 글로 가 자격증을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서울시도 넓고 각 시도가 넓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걸 갖다 요즘 각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주민녹지 시군구로 뿌려줘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종로구에다가 주민녹지를 주고 있어요. 주소가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을 하게 되면요, 서울시청 가갖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격증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 이 정도가 지나면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쯤 되겠죠. 12월 중순쯤 되면요, 내 구청, 종로구청 가갖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때쯤 되면 각 구로 뿌려줘요. 각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격증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참고로요, 말씀드리는데, 자격증 나올 때요, 자격증에 내 사진부터 나오거든요. 사진부터 나오는데, 그 자격증에 그 사진, 무슨 사진이냐면요, 내가 응시원서를 낼 때 사진 냅니다. 그 사진이 자격증에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응시원서 내실 때 사진 이쁘게 찍어내야 됩니다. 너무 뽀샵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진이 내 자격증에 붙어 나와요. 물론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자격증 받을 때 사진 한 장 갖고 와갖고 이걸로 바꿔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은 이렇게 지금 현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민녹지 관할 시청 또는 이제 12월 중순쯤이면 구청에 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1월 내에 주게 돼 있습니다. 1월 내에. 물론 이때 1월 내에 안 찾아가도요, 이 자격증 그야말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면 돼요. 언제든지. 자, 그럼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꼭 자격증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3회 자격증을 받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